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백서의 신라면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3년 9월에 출제되었던 목성의 위성입니다. 목성은 현재까지 총 67개의 위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천체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을 제외하면 가장 큰 천체이기도 합니다. 목성은 지구와 비교할 때 크기는 11배, 질량은 318배, 부피는 1320배에 이릅니다. 위성을 모두 포함한 그 거대한 규모 때문에 목성계는 태양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목성의 위성의 수는 1610년에 갈릴레이가 4개의 위성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67개의 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성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모두 몇 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목성의 회전 궤도와 동일 방향으로 운동하는 규칙 위성과 목성의 인력에 붙들린 불규칙 위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칙 위성은 목성 가까이에 원과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도는 위성이고, 불규칙 위성은 목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도는 위성입니다. 또한 규칙 위성은 궤도 경사가 거의 없고 목성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는 데 비해 불규칙 위성은 궤도 경사가 크고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0년에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우주의 천체를 관찰하던 중 처음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목성의 위성 중 가장 크고 밝은 4개의 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성에 가까운 순서대로 언급했을 때 각각의 이름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이들은 매우 밝아서 밤하늘에서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 위성들이 목성을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태양을 주행하는 행성에 견주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관측이 용이하다 보니 이 위성들의 물의 존재 여부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위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목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위성은 바로 이오입니다. 이오는 대기를 갖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입니다. 이오에서는 매년 수많은 화산이 분출해 매년 표면이 1cm씩 화산 분출물로 덮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분화구나 충돌 자국 등이 거의 없이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이오의 핵이 지구의 핵처럼 뜨겁고 마그마의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오 표면 밑에 위치한 마그마 바다는 지하 최소 50km 깊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의 원인은 목성과 다른 두 위성, 유로파와 가니메데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인데요. 이오는 궤도상 유로파와 가니메데, 목성 이 세 천체의 중력을 불규칙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천체의 인력 효과로 인해 사실상 마그마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이오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여 내부에 마찰이 일어나 열이 발생하여 화산 활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김새를 보면 표면이 온통 붉은색과 오렌지색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이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으로 배출되는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이오의 화산에서는 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합물이 배출되며 이 중 일부는 이오의 궤도상에 남아서 긴 꼬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물의 존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갈릴레오 위성은 유로파입니다. 이곳은 극도로 춥고 공기가 없으며 목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이 지구의 10배에 달하는 아주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표면에 덮어 있는 100km 두께의 얼음 때문입니다. 깨진 달걀같이 그 표면이 온갖 굵기의 줄로서 얼기설기 그려져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줄무늬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갈라진 얼음 사이로 물이 솟아올라 다시 얼어붙으면서 균열이 생겨난 것이라는 학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목성, 다른 쪽에서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두 개의 큰 위성들의 인력에 의해 생겨나는 조석으로 얼음이 균열된 틈으로 밑에 있는 물질들이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얼음층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 물은 암석 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른 열이나 목성으로부터의 기조력에 의해 가열되어 녹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줄무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얼음층 아래의 표면이 물렁물렁해서 오래된 얼음 표면이 이 물렁물렁한 내부로 가라앉고 또다시 순환함으로써 균열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는 위성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로파의 얼음 속 소금기가 너무 많고 태양빛의 투과율이 저조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의 바다는 약 100km 정도로 매우 깊어 지구와 비교해 약 1만 배의 압력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생명체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갈릴레오 위성은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는 목성계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행성인 수성이나 명왕성보다도 커서 반지름이 2631km나 됩니다. 달의 반지름이 1737km인 것과 비교하면 가니메데가 얼마나 큰 위성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사이즈 덕분에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위성이기도 합니다. 이 위성은 표면이 대체로 반은 암석, 반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지형을 자세히 보면 밝고 어두운 두 개의 주요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두운 지형은 넓고 다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밝은 띠 모양의 지형에 의해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지형 모두 충돌로 인한 구덩이로 꽉 차 있는데 어두운 지형의 구덩이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어두운 지형이 밝은 지형보다 더 오래된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오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가니메데 역시 내부 중심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에 의해 데워진 소금물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금물 바다는 얼음과 바위로 된 위성 표면에 160km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금물 바다의 깊이는 1.6km 이상이며 온도는 지구의 남극 대륙 물 온도와 비슷한 섭씨 9도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미국 지구물리학회에서는 갈릴레오호에서 전송한 자료를 토대로 가니메데 위성 표면에 지구 생명체의 기본 요소와 같은 유기화학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갈릴레오 위성은 칼리스토입니다. 목성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가니메데와 마찬가지로 표면은 주로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에는 무수한 분화구 모양의 구덩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4억만 년에 걸친 운석 충돌로 인해 생긴 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태양계에 있는 그 어떤 천체보다도 분화구가 많아서 목성의 위성 중 가장 오래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위성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른 갈릴레오 위성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내부에 핵이 존재하지 않으며 물의 흔적을 찾기 힘든 곳으로 오랫동안 바위와 얼음덩어리인 죽어있는 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칼리스토의 자기장이 목성의 회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칼리스토의 표면 아래에 커다란 액체의 흐름이 있고 최소한 생명 구성의 기본 요소 몇 가지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칼리스토의 해양을 관측한 갈릴레오 우주선의 자료에 따르면 특정한 시점에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칼리스토의 어딘가에 전기 흐름을 발생시키고 그 전류가 칼리스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생성되려면 염분을 포함한 액체가 충분한 전류를 운반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장 발견이 칼리스토가 염분을 가진 대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성의 4개의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끊임없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위성의 물의 존재 여부가 큰 이슈인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물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임에 따라 물 존재 여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세 위성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증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